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박수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예.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한국 교회 더하기 강화문 운동 전체가 지금 현재 한 670만이 조직됐거든요. 네. 1000만을 이제 한 달 안에 조직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국민의힘 정당 오히려 방해만 나요. 그것 좀 걔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박사님. 아니 근데 네, 목사님 네, 지난번 강서구청장 할 때 네, 큰 소리 치셨어요. 맞아요. 강서구에 자유마을만 한 3만 명 된다고. 2만 1000명. 그리고 뭐 자유통일당 당원이 몇 명이라고. 근데 표 나온 게 1600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만 믿고 방송을 막 했다가 제가 막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강서구청 선거 끝나자마자 따로 저 만나뵈러 왔어요. 네, 제가 이 자유마을 숫자 이거 가짜 아니잖아요. 네, 자유통일당 당원 숫자도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1600표밖에 안 나왔냐. 이게 정치화가 안 돼서 그래. 그냥 좋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자유마을에 회원도 되고 자유통일당에 가입은 하지만 최종적인 순간에 어디를 선택해야 우리 자유파가 승리할 수 있는 데 대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정치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시는 일 플러스 조금만 더 합시다. 진짜 자유마을에 600만 명이 모였다 그래도 이분들이 실제로 내년 총선에 전부 다 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종이 호랑이처럼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맞아. 감히 함부로 뭐 무슨 손절하겠다는 소리나 해쌌고 말이지.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줘야 돼. 정치의 본질은 협박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협박입니다. 공포를 동원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그 공포를 조직화하고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자유마을, 자유통일당을 실제로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하도 우리 보고 뻥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마을 사이트를 올려서 예. 이렇게 보여줘도 저놈들이 겁을 안 먹어서. 아니 투표 때는 지그들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강서구는요, 예. 사실 그때 2만 1000명이어서 그때 우리 조직된 게 예. 1000명인데 이러다가 둘 다 망한다. 예. 그래서 참 이게 할 수 없어서 우리 마을 대표들도요, 국민의힘 정당 김태호를 찍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도와줘도 안 되고 나는 왜 그 고영희를 사퇴해 달라고 우리 후보를 예. 이 그날 저녁 11시 전날 11시까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압박을 사퇴해 주세요. 그러다 둘 다 망합니다. 그런데 아니 여의도 연구소 그 여론조사에서 오기를 15% 이상 차이 난다 이거야. 네. 어차피 망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섭게 이 자유마들 요게 카드요, 카드. 예. 전광훈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요게 천 번째예요, 천 번째. 요게 예. 천 번째고 요게 자유마을 카드거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저 목사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자유마을 카드로 딱 찍어서 예. 한 달 안에 1000만 병까지 예. 카드를 다 찍어놔서 예. 이거는 이제 확실하거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협박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양쪽이 끝까지 달려가서 먼저 겁먹은 놈이 비켜나가면 그 놈이 지는 거예요. 그 이제 치킨 소리 듣거든. 이게 말이죠. 내년 총선이 우리 자유파의 최종적인 전쟁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맞아. 예? 우리 정말 어머니 심정으로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최종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 끝나면 2026년 지방선거 있고 2027년 대선 있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끝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후에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멸살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저 국민의힘 간덩이만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 싸워야 돼요. 정면 충돌을 해서 아무리 우리가 정면 충돌을 해도 제 말씀 들으세요. 3년 반 전에 그 패배 이상의 패배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예, 그때처럼 우리가 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를 갖고 정면 충돌 하자는 거예요.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죽을 일은 없잖아. 그렇지. 자유통일당이 죽을 일 없잖아. 어차피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인데 뭐. 아니 손해볼 게 뭐 있어.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피하게 돼 있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합시다. 박수.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전략이 없어. 정치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봉사 해드릴 테니까 제발 총선 때까지는 저를 좀 써주세요. 와! 박수. 우리 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예. 말씀. 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어요. 땅의 영광. 지금 우리가 150년 동안 공산당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지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공산당과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관계는 기독교입니다. 맞아. 그래서 기독교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산당은 두 가지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공산당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 교회, 교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과 광화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세력이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세 대통령,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 김일성, 김정일 집단과 전쟁한 거예요. 전두환은 죽어서까지 김정은이 감시하겠다고 북쪽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의 대통령이 김정은 집단을 상대로 완승을 했는데 최종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정권이 끝났어요. 맞아. 우린 다 이긴 줄 알았지. 그래서 기습당한 거야. 맞아. 그래서 박근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 5년 내내 정말 죽을 등 갈등해서 감옥 3번까지 갔다 오면서 문재인 정권을 쫓아냈는데 이 전쟁은 내년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김정은 집단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몰살돼야 비로소 그들을 따르는 종북주사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이념 전쟁을 위해서 자유파 전체가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맨 앞에 공산당과 불구대천 관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예,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싸움을 지휘해야 하시니까. 예,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워서 이기고 또 자유파 정권을 서결 후보를 앞세워서 자유파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개의 힘이 그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모이신 바로 우리 자유파 유튜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이었을 때부터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과의 투쟁에
한 번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오로지 광화문에서 자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100만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지것들도 죽겠다 싶어서 편성했을 뿐이에요. 총선 패배 후에는 그 모든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파 유튜브들한테 다 검증이 씌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선이 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발목 잡는 일이나 했어요. 맞아요.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두 자가 이준석이 김기현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를 우리 자유우파가 한편으로는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경북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정말 눈물을 참으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힘을 모아줬습니다. 맞아요. 정권 교체의 진정한 주인은 이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되자마자 저 국민의힘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감히 손절하겠다 했어요. 참.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극우 세력이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성서를 인용하자면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솔로몬 재판에 나온 친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저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차마 내가 먼저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도 저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것들 정말 싸가지도 없고 꼴보기도 싫어서 이것들 마음대로 해 라고 손 놓는 순간 정말 국민의힘 백석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질서도 잡을 능력이 없고 공천 제대로 할 힘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 2019년 국민대혁명 때 당시에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당시 통합당 이끌면서 독자적인 집회를 합시고 몇 번 했어요. 몇 명 모았습니까? 그저 3천에서 5천이 다예요. 그걸 전국 총동원령 내린 숫자가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을 달리해서 당시 그 당의 집회를 그래도 좀 부각시켜 주려고 맞아요. 목소리도 죽이고 마이크도 꺼주고 해도 맞아요. 너무 소수가 위축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힘 실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못해. 더 못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당정청 협의라고 하는 게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집권한 집권당인데 비대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전략도 없고 공천 전략도 없고 그냥 한동훈이 하나 세워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국민의힘이 지는 거라면 저도 나도 손 놓고 싶어요. 근데 총선에서 지는 순간 우리도 지는 거거든. 목숨 걸고 싸운 그래서 탈환한 자유파 정권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 그 바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독자적인 힘으로는 백석도 못한다고 제가 진단. 맞아요. 광화문에 모였던 우리 자유파 전체 그리고 자유통일당, 자유마을까지 다 합쳐서 맞아요. 똘똘 뭉쳐야 비로소 맞아요. 과반을 할 수 있고 200석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팀을 짜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하나 뽑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공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이 세력 전체를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 대표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눈을 씻고 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 한동훈 장관한테 네. 지금 이 시간 사실 우리가 저 대통령 세운 거 아닙니까? 강화문하고 이 유튜브가. 예. 그럼 명령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한테 명령하세요. 이 두 개 직분은 뭐죠?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선대 이것은 우리 강화문한테 위임하라고. 예. 우리가 명령하십시오. 예. 명령.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그렇지. 알기 쉽게 앉아서 지려면 알아서 하고 초구선에서 승리하려면 공천혁명을 일으키고 선거를 종북주사파 전와의 전면전을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자유우파 광화문 애국세력의 대표들에게 위임하라. 야!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래도 조금 보니까 꾀가 좀 많은 것 같아. 꾀가 많아서 혹시 수용할지도 몰라. 저 멍청한 옛날 사람하고 달라서. 그걸 수용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네,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함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연설 예. 마무리해 주시고. 예. 지금 선거는 미디어 선거예요. 공중전입니다. 지상파, 종편, 라디오, 조중도 다 뺏겼어요. 정권은 되찾았고 대통령은 우리가 세웠지만 여전히 지상파, 종편, 라디오, 조중동은 종북 주사파 커넥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나 지금 다시 총선 앞두고 또 2027년 정권 재창출을 앞둔 이 시점에서나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유일하게 희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바로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를 연결하고 있는 핵심 고리 정광훈 연결하는 핵심 고리를 정광훈 목사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자유파 대통합의 전선 구축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개 유튜브로서 정치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저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종북주사파와의 전면전에서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대통합 대연대의 자유파 전선을 단일 전선을 구축합시다. 그 과정에 정광훈 목사님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 고맙습니다. 제가 앉아서 들었는데 헌법 논쟁하시길래 저는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상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창조주가 셉니까? 피조물이 셉니까? 창조주가 셉니까? 피조물이 셉니까? 헌법은 누가 창조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게 헌법이에요. 자, 그러면 헌법이 위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위에 있습니까? 그 국민이 모여서 국민이 명령한 것이 광화문 국민대혁명입니다. 진짜 광화문 국민대혁명이 위입니까? 헌법이 위입니까? 이것은 대중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만이 헌법을 뜯어고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2019년에 광화문 국민대혁명은 헌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헌법의 창조자인 우리 국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맨 앞에 우리 정광훈 목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께
여러분께 꼭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다고 부탁을 해서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냐면 중이 재물이 못 받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도 만들고 자유통일당도 만들고 이끌고 있으니까 자유마을과 자유통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세요. 그냥 씩씩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져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광화문 자유파 애국 세력이 없었다면 정권 교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정권 교체의 주역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권 교체의 주역인데 지금 주역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손절당하고 있잖아. 자, 내년 총선이에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주체로 나서야 됩니까? 여러분,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자유파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총선 승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부 합쳐서 뻥튀기해서 300만 당원밖에 안 되는 저 국민의힘이 자유파는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들이 총선을 이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한테 맡겨둬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저나 여러분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자유마을이나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 없이 모여다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위협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자유파를 어떻게 위협했냐? 야, 그냥 놔둬도 돼. 저 집도끼들이 어디가? 우리는 중도면 잘 잡으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지금들이 안 죽으려면 우리 찍겠지. 이런 식으로 위협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협 당하셨죠? 그래서 위협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찍고 윤석열 찍었지만 찍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어요? 찝찝하지. 어쩔 수 없어서 찍지만 진짜 좋아서 찍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얘기해. 그럼 선거 치른 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당 찍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 찍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선거한 다음에 기분 좋은 적 있어요? 아, 나는 진짜로 자유통일당 찍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국민의힘 찍었네. 이러고 있잖아.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 아니, 자유마을이 2만 1,000명이라며. 근데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유마을 회원이면서도 찍을 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 찍었어? 국민의힘을 찍었잖아. 그게 기분이 좋을 리냐고.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하고 수많은 선거를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거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바로 잡읍시다. 정치의 본질은 위협이에요. 협박이에요. 데이비드 이스턴이 현대정치학의 태두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뭐라 그랬냐? 가치의 권위적 배분 체계라 그랬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잖아요. 그런데 나눠줄 자원은 얼마 없어.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그야말로 정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위를 가지고 나눠주는 체계가 필요하게 돼서 그게 국가예요. 이 권위적으로 나눠줄 때 어떤 사람한테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조금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 불만을 제압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불만을 제압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폭력이야. 합법적 폭력. 국가기구, 경찰, 군대, 교도소, 법. 결국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자기 말 잘 듣지 않으면 죽인다, 감옥 보낸다고 하는 공포의 동원과 위협인 거예요. 정치의 본질은 위협이고 협박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들을 협박해서 그동안 국회의원도 해먹고 정권도 탈환하고 자기들이 장관도 하고 수석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국민의힘의 협박에 끌려다니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감옥은 감옥대로 가면서 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움하고 감옥 간 사람 있어요? 우리 자유파만 고생하잖아. 그런데도 정권 교체한 후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역할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사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바깥에서 아무리 국민의힘한테 애절하게 호소하고 제발 좀 올바른 길로 가달라고 읍소하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듣지 않는다. 왜? 우리를 가둬놓은 집토끼 취급하니까. 저것들이 어디 가겠냐? 라고 취급하니까. 대신에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시킨 저 배신자들, 실체도 없는 중도층,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좋은 자리 주고 그들에게 권한을 준단 말이야. 당장 3년 반 전에 황교안이가 유승민이한테 권한을 주고 안철수한테 권한을 주고 우리 자유파 태극기국 세력들 단 한 명도 공천에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수십 년 되풀이해 왔으면 충분하다. 이제 좀 정신 차리자. 제대로 하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위정당이라면 우리는 딴소리하면 죽어. 전위정당이라면 공산당 같은 전위정당이라면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힘은
대중정당이에요. 수많은 대중들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권을 독점할 수 있는 존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자유우파를 독점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다. 우리는 대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각자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지할 권리가 있어요. 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면서 편한 국민의힘이나 찍는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 차립시다. 좌파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언제 통합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같은 좌파지만 정의당은 끝까지 따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구박합니까? 눈치 보지. 눈치 보잖아. 정의당이 계속 협박하거든. 니거들 말 안 들으면 우리 따로 갈 거야. 실제로 작년 대선 때 정의당의 심상정의가 끝까지 따로 갔잖아.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80만 표. 그 바람에 우리가 간신히 이길 수 있었어. 맞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가치와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게 좌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선 끝난 다음에 이재명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구박할 수 있습니까? 구박하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더 겁을 내지. 그래서 전주에 보궐선거 나왔을 때 민주당은 후보도 안 내고 진보당은 공천 줘가지고서 당선시켜주잖아. 이게 뭐냐? 협박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 이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자선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백날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건 뭐다? 정방은 손절이야. 우리 자유우파의 손절이라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분립과 연대로 가자. 분립과 연대로 가자. 국민의힘이 좋으면, 국민의힘이 진짜 마음에 들면 이 자리 계시지 마시고 국민의힘에 가세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따로 자유통일당도 만들고 자유민주당도 만들고 공화당도 만들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따로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하시잖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북주사파가 투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정희가 TV 토론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손을 들어줬거든.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함께 하면 돼. 그 전까지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의당이에요 하고 온갖 TV 토론에 나가서 정의당을 선전했단 말이야. 그걸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비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에 후보 사퇴해준 것만 고마운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립하자고요. 우리가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은 글로 입당하시면 돼. 그게 아니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저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자유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다. 김정은 집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자유통일당 만들고 있는 거야. 따로 자유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분립시켜 가야 돼. 분립시켜 가고 우리도 협박을 시작해.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 도와주지 않겠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는 게 별 겁니까? 이재명이 잡아놓고 문재인이 잡아놓으라. 그리고 우리 광화문 국민 대혁명 세력의 목소리를 당에다가도 반영을 해달라. 국회의원 지역금이었어. 비례대표 몇 서고 우리한테 할애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당은 이게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필요할 때 이용만 하고 언제든지 버리는 집단이지. 그 집단을 위해서 우리가 왜 충성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분립시키자고요. 분립해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도 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협박을 시작을 해야 저것들이 비로소 우리를 겁을 내고 우리한테 다가와요. 뭐가 필요합니까? 몇 석 드릴까요? 라고 다가온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똑같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서 하나가 되면 입당을 해야지 왜 연대를 해? 연대는 왜 하냐? 다른데 함께 해야 될 때 연대하는 거야. 그러면 연대할 때 그냥 대가 없이 하는 연대가 어딨어? 연립정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지.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려고 김종필이한테 뭘 줬어요? 국무총리 줬지. 장관 5개나 줬어. 그 대가를 주고서 몇 표 얻어내는 거예요. 김영삼이가 노태우랑 선당합당을 해서 그 김영삼이가 연대의 대가로 뭘 얻었어? 대통령 자리를 얻은 거야. 윤석열이 안철수와 연대해서 안철수가 뭘 얻었어? 인수위원장을 했어. 이게 정치 연대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애원하고 지원하고 애걸복걸하고 짝사랑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고쳐진다면 그렇게 하겠어. 안 고쳐져. 보는만 나빠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립시켜서 연대하자. 우리가 힘을 보여야, 우리가 이걸 협박을 해야 비로소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정치 노선으로 견인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자유마을이나 자유통일당에 국한된 문제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모든 자유파 단체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유통일당만 아니라 자유민주당의 문제고 우리 공화당의 문제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자유파 대표자 회의를 지금이라도 구성하자는 거예요. 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구할 거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자. 두탁하고 애원하지 말자. 두탁하고 애원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하나도 없다. 무시당할 뿐이다. 손절당할 뿐이다. 이제 제대로 우리를 먼저 세우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서 협박해 들어가자.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정확하고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요구가 이러이러하다. 언제까지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길을 가겠다. 그렇게 협박해야 비로소 뭐가 돼도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 혼자서 나서게 하지 마시고 자유마을이나 자유통일당 혼자 나서게 하지 마시고 광화문에 모였던 모든 자유파 단체들이 대표자 회의를 지금이라도 결성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파의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